안녕하세요. 저는 풍문고등학교 내신 3.16으로 광운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 한성대학교를 합격한 서연아입니다. 저의 수시 전략은 우선 윤리 과목이 1등급으로 좋았던 편이었기 때문에 숭실대 철학과를 틀어서 썼었고, 나머지는 제가 관심이 있는 미디어 학과 쪽으로 다들 썼던 것 같아요. 상향으로 숭실대 철학과를 썼고요. 소신 상향으로 광운대랑 한양대 에리카를 썼고, 적정으로 명지대 가천대, 마지막으로 안정으로 한성대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고등학교 내신 3.24로 단국대, 광운대, 가천대를 합격한 오태호입니다. 우선 면접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천대 직윤으로 한 장을 썼고, 숭실대, 아주대, 단국대, 가천대에는 보안학과 위주로 학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컴퓨터 쪽을 쓸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광운대 정보융합학부가 가장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동원고등학교 내신 3.4로 국민대, 경기대, 춘천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 동아대학교 합격한 아는나입니다. 기회균형 전형이라는 게 모집 인원이 작아가지고 망설이기도 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지원 인원이 작다는 거니까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6학종으로 넣을 생각이었는데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약간 도박 경향이 있다 이래가지고 동아대학교와 단국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등급 내신을 극복한 생기부, 나의 인설 합격 비결은 명확한 가치관 정립이야. 일단 생기부랑 면접은 나의 3년간의 스토리를 입학 사정관 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 나의 명확한 가치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입학 사정관 분들께서도 나를 매력없다고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3년 동안 생기부를 채우면서 나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 그럼 너의 가치관이 뭐였어? 나의 가치관은 깊은 감명을 주는 다큐멘터리 PD였어. 나도 가치관을 생기부에 많이 드러냈던 것 같은데, 나는 교육 계열을 희망하고 있어서 평등교육이라는 내 교육관을 생기부에 3년 내내 녹이려고 많이 노력했었어. 광운대학교 면접에 갔을 때 입학 후에 뭘 하고 싶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나는 나의 가치관, 그리고 생기부 활동, 학교의 인지상이나 커리큘럼 엮어서 답변 구성을 했어. 내가 가장 생각하기에 나의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난 활동은 내 2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수능 응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어. 수능 응원 영상 제작했던 경험이 나의 가치관에 잘 맞는다 생각해서 이 활동을 먼저 언급을 했어. 그리고 또 광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커리큘럼을 살펴봤을 때 논픽션 미디어 이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듣고 다큐멘터리 PD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싶다고 답변했었어. 나도 이제 광운대 면접을 봤었는데, 광운대가 이제 가치관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 방향성이 명확한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좀 더 그 생기부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전략인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3등급 내신을 극복한 생기부, 인설 합격 비결은 완벽한 3년 연계성이다.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이제 대학들에서 각각 탐구에서 그치는 것만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내가 이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내가 무언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럼 너의 3년간 생기부를 어떻게 하나로 구성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 내 생기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어. 이제 악성 코드를 잡아내는 AI 모듈을 개발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연계시켰는지 한번 보여줄게. 1학년 동아리 때는 먼저 랜섬웨어라는 것을 제작을 했어. 이제 어릴 적에 랜섬웨어를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랜섬웨어라는 것은 어떻게 동작하는 건가에 대해서 탐구를 했고, 이후 자율 때 랜섬웨어를 잡아내는 백신을 제작을 했어. 3학년 자율에서 1학년, 2학년 때 배운 AI와 여러 가지 교과목을 가지고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백신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었어. 그러면 결과물을 좀 볼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파일을 옮기면 이제 지금 검사가 돌고 있어. 그러면 여기 보면 악성 확률이 99.97%라고 뜨게 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이제 활동은 내가 이제 AI와 정보 보안에 이제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 3등급 내신을 극복한 생기부, 내 인서울 합격 비결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야. 보통 3등급 내신이 굉장히 애매한 내신이라서 학생들이 면접이나
뭐 학종으로 되게 뒤엎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어. 학교 활동에 대부분 참여하고 학급 부반장이나 국제교류 프로그램, 언어수나 캠페인 같은 거를 참여를 해가지고 내 적극성을 조금 어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나는 교대도 지원을 했어가지고 봉사시간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 봉사시간 몇 시간이었어? 다 합쳐보니까 166시간 정도 채웠더라고. 근데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은 나중에 면접 같은 거 준비할 때 좀 힘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놨거든. 여기 보면 수행평가, 보고서 이런 게 다 정리가 돼 있어. 학교 생활에 중점을 둔 거, 기억에 남는 활동, 느낀 점과 배운 점 이런 거를 정리를 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썼던 것 같아. 비슷한 결로 이건 내 인스타 스토리인데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인증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봤던 것 같아. 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나씩 폴더에 정리해놨으면 면접 볼 때 되게 도움이 많았을 것 같아. 맞아. 요약본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활동한 거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때 어떤 걸 배웠는지 그때 기억도 이렇게 상기시키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이번에는 3등급 합격생들이 서로 궁금한 입시 전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입시 정보는 어디서 얻었어? 나는 코엑스 입시 박람 설명회 가가지고 많이 얻었던 것 같아. 인터넷에서도 많이 얻을 수 있긴 한데 직접 가서 입학 사정관문에 직접 얘기를 하면은 내가 궁금한 정보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난 되게 좋았어. 나 그래서 원래 한성대도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성대 교과호수 전형이 그 산출 방식이 일반적이랑 다르다는 거를 그 코엑스 가서 알았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은 내 카드를 좀 더 전략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지방에 살아서 그런 박람회 같은 거는 못 갔지만 특히나 인터넷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유튜브 같은 데 사설 영상도 그렇고 사람들이 중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일단 귀담아 들었고 네이버 카페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 수시 합격 팁 이런 거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 유튜브에서도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팁 이런 거 검색하면은 유니브 클래스도 그렇고 많이 뜨니까 나는 인터넷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우리 3등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은 어떤 거라 생각해? 나는 3등급도 그렇고 모든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긴 한데 나는 학생들이 되게 진로 과목에 대해서 관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 나는 진로 과목에서 다 A를 받았었는데 동아대학교에서는 선출 방식이 되게 특이한데 진로 과목 A등급을 실제 1등급, 2등급으로 환산하는 그런 방식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3.4임에도 불구하고 동아대학교 입시할 때 2점대 초중반으로 합격을 했던 것 같아. 3등급이니까 다들 안 좋은 내신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했어? 이제 내가 컴퓨터 쪽 진로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가장 낮았어. 그래서 면접을 보았을 때 광운대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싶냐고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어. 이때 나는 수학을 좀 더 중점적으로 자세히 공부해가지고 이 수학적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싶다고 답변을 했어. 그러면은 단점을 먼저 물어보시지 않아도 너가 먼저 깔고 시작한 거네? 맞아. 이제 내가 광운대에서 이제 필요한 과목이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학 내신이 낮은 거를 내가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뒤에서 단점에 대해서 더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좀 더 나의 좋은 점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뒤에서. 나는 면접 때 낮은 과목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보완하려고 생기부 활동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했음에도 내신이 별로 안 좋았거든. 영어 보고서를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둘 다 준비를 해서 그게 생기부에 반영된 적도 있고 진로 과목을 심화 영어 같은 거 이런 걸 다 A로 맞춰서 보완을 했던 것 같아. 각자만의 면접 꿀팁이 있을까? 일단 나는 3등급이 높은 등급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내신에서보다 좀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던가 리더십 역량을 좀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학생회에서도 부장을 했었고 학급 부반장, 학급 회장, 그 다음에 교과 부장을 또 하고 학과랑 관련 동아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실제로 광운대학교 갔을 때도 동아리 관련된 질문이 몇 개 들어왔었어. 내 생기부에는 ARP 스푸핑이라는 활동이 있었어. 그러면 이 ARP 스푸핑이라는 것에 대해서 면접 질문이 들어오면은 ARP가 무엇인지, 스푸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스푸핑 하면은 기타로 따라오는 막 스니핑 같은 개념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내가 생활기록부에 메모해 가면서 이런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은 무엇이다 라고 계속 메모를 하면서 외우고 갔어. 실제로 아주대학교에서 ARP 스푸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잘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 너네는 생기부 쓸 때 AI를 좀 써도 된다 생각해? 나는 코딩을 할 때 AI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코딩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고 생각해. 컴퓨터 쪽 진로 같은 친구들은 챗 GPT 같은 AI를 활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그걸 생기부에 반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코딩했는지가 기억도 안 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이제 설명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AI를 안 쓰고 코딩을 했다는 부분을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도 AI를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실제로 한번 써봤는데 내가 한 게 면접 때 준비하려고 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AI가 한 거니까. 오히려 내가 직접 탐구하고 직접 연구하고 이런 주제들이 난 더 생각이 잘 나가지고 면접 대비하는 학생이라면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AI를 진짜 많이 썼어, 생기부를 채울 때. 근데 이 생기부를 채울 때 AI를 쓴다는 게 얘가 추천해준 그대로 내 생기부에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키워드를 추천해줬을 때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과 연결하면은 이런 주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나만의 주제를 또 따로 만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키워드 뽑을 때 AI 사용하는 건 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서 후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3등급 학생에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생기부라고 생각합니다. 내신이 좀 낮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부이기 때문에 3등급이라면 많이 고민하지 말고 생기부 열심히 채우는데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등급 때가 인서울 하기 위해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면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님을 대면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줄 알고 앞으로 대학에서 무엇을 할지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면접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되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선별해서 정보 많이 얻어가지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등급이라고 이제 내신을 아예 포기하고 정시로 지원하겠다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수시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대학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